안녕하세요. 5강 노출 구조와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이해는 잘 되셨나요? 이번 6강은 말 그대로 대행과 실행이 무엇인지, 더불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볼게요. 대행이나 실행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대행, 실행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는 의미가 크게 다르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마케팅 쪽에서는 역할과 기능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주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다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는 최대로 얻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다가 갑자기 대행이라고 하는 말을 써버리니까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물론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SNS까지 모두 운영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 대행사나 실행사를 활용하면 진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개념을 전혀 모르신다면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전혀 못 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엄한 지출을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대행사는 마케팅 전반을 관리하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엄청 잘해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대행을 해주는 업무를 하거든요. 즉, 브랜드 영업을 직접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운영은 하지 않지만 실행사에다가 대대행을 맡긴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맡길 때 운영 수수료가 비교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오픈을 하는 업체거나 약간 크게 키우고 싶은데 브랜드화가 잘 안 되어 있을 때 대행사를 적절히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브랜딩이 멋지게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업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긍정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행사는 기획을 하는 것보다 주어진 업무를 집중해서 해내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전문 분야에 집중을 해서 직접 실행을 진행하는 업체인 거죠. 따라서 대행사보다는 수수료가 낮을 수 있어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특정 분야의 전문성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실행사와 대행사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대행사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기획은 물론 전략을 세우는 것에 유리하고요. 실행사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대행사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행사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구분을 잘 하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봐야 되겠죠. 내가 운영하는 그 각각의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모두 다를 텐데요. 그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고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이긴 하지만 뭐 무엇보다 마케팅을 할 때는 내 업체와 실행사, 대행사 등등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 또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소통이 안 돼 버리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싶은지 이거를 업체에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향성과 전혀 다른 브랜딩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요. 업체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경우까지 생겨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행사나 실행사를 정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나와 맞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행사나 실행사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업무들을 전문가한테 맡김으로써 내 시간은 벌게 되고 홍보 효과는 최대화될 수 있겠죠? 물론 업주분들이 모두 블로그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블로그에 대해서 봤을 때 키워드 개념이나 뭐 글쓰기 로직까지 모두 다 알기란 쉽지 않고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블로그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업체의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하고 동료한테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분야의 글을 계속적으로 작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 머리에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들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같은 주제와 같은 제목, 같은 키워드로 계속 같은 글을 적어 달라고 하니까 얘가 정말 같은 글을 적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행사나 실행사를 적절히 활용하면 너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행사나 실행사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알려져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대행사와 실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대행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콘텐츠 및 광고 기획을 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징까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파트너와 조율을 하는 일까지 모두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략 수립을 하면서 포괄적인 마케팅 업무를 외주로 맡기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브랜드, 타겟, 경쟁 분석까지 모두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실행사는 대행사나 브랜드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영상 제작, SNS 게시, 광고 송출, 이런 실무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대행사와 실행사의 핵심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마케팅 대행사의 역할은 전략 기획 및 실행 관리라고 하면 실행사는 실행 중심이에요. 마케팅 대행사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브랜드와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요. 실행사는 대행사와 브랜드랑 둘 다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마케팅 대행사의 책임 범위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는 것으로 하고요. 실행사에서는 특정 과정, 과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케팅 대행사는 예상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실행사는 비교적으로 작다고 보실 수 있고요.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 방법은 월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실행사에서는 건별로도 가능하고 시급이나 1급 계약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어떨 때 대행사, 실행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보면요. 마케팅 대행사를 선택할 때는 우리 회사에 담당자가 없거나 전략 수립과 캠페인 기획이 필요할 때, 다양한 채널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대행사를 사용하시면 좋다고 느껴지고요. 실행사를 선택하실 때는요, 내부 마케터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업체일 때 가능할 것 같고요. 특정 작업만 못하는 상황, 즉 디자인이나 광고 등만 외주로 주고 싶을 때, 또한 비용이 부족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실행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자로서 이제 협업의 팁을 조금 드려보면, 명확한 역할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대행사와 실행사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체계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행사와 실행사 간에 전달 체계가 엉켜버리면 일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성과 기준을 잘 설정하셔서 피드백 기준을 잘 설정하시고요. 효율적인 협업을 유도하시는 게 대행사와 실행사 간에 협업을 하실 때 주의 깊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을 성공함에 있어서 파트너 선택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략이 필요할 때는 대행사를, 실행만 필요할 때는 실행사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혼돈이 조금 오시기도 하지만 저의 설명으로 명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6강을 모두 들어주셨는데요. 블로그의 활용 가치는 제가 무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업체를 운영하거나 물건을 홍보할 때 비용이 들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글을 하나 작성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면 한 번쯤 시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조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30살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자상거래를 먼저 하다 보니 페이스북이나 자연스럽게 SNS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어, 그렇게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되는 바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자상거래 업을 하면서 배워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블로그를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에 제 글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엄청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었잖아요. 블로그를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뭐 물론 저는 키워드나 그런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쉽게 접근을 했을 수 있죠. 인터넷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새로 이 경력 단절을 이길 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또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 두세 시간? 그런 시간에 글을 쓰는 일이 또 즐겁기도 했고요. 그렇게 블로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현재 저는 사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약간 소홀히 하고는 있어요. 저처럼 아이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뭐 아니면 개인의 그런 가치를 위해서 또한 나만의 커리어를 위해서 등등 블로그를 시작하는 계기는 모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막막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해서 '강의를 들어볼까?' 유튜브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 전자책 같은 것도 많이 사서 보고 요즘에는 근데 정보의 세계라서 유튜브 조금만 봐도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알려주더라고요. 로직이나 고급 기술 같은 부분은 사실 잘 알려주진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유료로 하는 강의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글쓰기나 뭐 흐름 같은 정도는 무료 강의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저도 막막했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강의 하나만 본다고 그 막막함이 사라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이런 말은 너무 뻔하긴 한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온라인 판매든 블로그든 시작을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료 강의든 유료 강의든 나한테 맞는 강의들을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그 시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시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믿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상 제작은 거의 처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반응이 없는 피드백이 없는 강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1대1로 강의를 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영상도 제작하고 여러분들을 그나마 영상으로나마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약간 부족함이 있었지만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뒤에는 또 다른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또 한번 쉬시고 다음 강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